네, 이달 6일부터 불법 공매도에 대해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 법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 변호사님, 이달 6일부터 불법 공매도 과징금이 대폭 강화된다고 하는데 일단 공매도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공매도는 네. 빌공짜를 써서 네. 없는 주식을 판다라는 뜻입니다. 네. 보통 물건을 파는 사람은 네. 자신이 가진 물건을 파는 것이 일반적인데 네. 증권 시장에서 공매도는 네. 내가 증권은 가지지는 않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증권을 판다라는 뜻입니다. 보유하지 않은 증권 없는 주식을 판다는 게 선뜻 와닿지가 않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는 건가요? 예, 크게 두 네.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먼저 내가 증권은 네. 보유하지 않았지만 네. 타인으로부터 이렇게 증권을 빌려온 다음에 네. 이 빌려온 증권을 파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이제 다시 증권을 사가지고 네. 자기 빌려준 사람한테 이 증권을 갚는 이런 방식입니다. 마치 네. 친구랑 식사하고 돈 네. 빌려서 이제 식사 금액 낸 다음에 네. 다시 이제 갚는 거랑 똑같겠죠. 네. 이런 것을 이제 차입 공매도라고 하고요. 네. 또 다른 방법은 이제 빌려오지 않고 네. 그냥 매도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조금 네.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네. 이는 증권시장의 결제 방법의 특수성에서 기인합니다. 네. 증권시장은 이렇게 우리가 주문을 넣어서 네.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할지라도 네. 바로 즉시 이제 증권이 양수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네. 매매 계약 체결한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야 이렇게 네. 결제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2일 뒤에 결제가 이루어져서 T 네. 플러스 2 결제라고 하는데 네. 이를 이용해서 먼저 내가 어떤 증권을 보유하지 않아도 네. 먼저 그냥 매도 주문을 내서 네. 판 다음에 증권을 이제 구해 와가지고 이제 네. 그 증권으로 결제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무차입 공매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되고 네.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입니다. 뭐 신기해 보이기도 하고 조금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데 뭐 이런 공매도가 생겨난 배경이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건가요? 예, 공매도는 이제 네. 주식을 주가가 높을 네. 때 빌려온 다음에 낮을 때 팔기 때문에 그 주가가 내려갈 때 네. 이익이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은 주가가 내려갈 때 이익을 보게 되기 때문에 네. 이제 회사의 부정적인 정보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증권 시장에는 당연히 네. 뭐 회사의 긍정적인 정보가 유통이 되어야겠지만 네. 부정적인 정보도 이제 균형 있게 유통이 돼야 버블이 안 생기지 네. 않습니까? 먼저 이런 장점이 있고 또 다른 거는 이제 공매도를 이용하면 다양한 이제 투자 방법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식시장이 그 상승이나 하락에만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네.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일정 범위 내에서만 움직인다면 수익을 네. 얻을 수 있는 방법. 네. 아니면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자신은 양쪽을 다 포기하고 네. 배당이나 뭐 의결권만을 보유하길 원할 때 네.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다양한 투자 전략이 가능합니다. 네. 다만 여러 가지 단점도 있어서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체로 공매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네.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게 뭐 생겨난 취지는 알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단점하고 부작용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먼저는 네. 증권을 빌려온 증권을 적시에 갚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네.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좀 시장 안정성이 좀 침해될 수가 있고요. 네. 또는 그 공매도는 주가의 하락 시 이제 이익을 보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좀 기업이 안 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원래 이제 주식 투자자는 기업이 잘 되어 주가를 오르기를 네. 바라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고 이제 네. 상법이나 네. 회사법도 다 이것을 전제로 이제 제도가 설계되어 있는데 네. 오히려 반대의 유인을 갖는 네.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네. 이를 이제 디커플링 현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공매도는 이제 증권을 차입해가지고 이제 팔아야 되는데 네. 돈이든 증권이든 차입을 하려면 신용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신용이 되게 우수한데 개인들은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네. 공매도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는 마치 두 사람이 권투를 하는데 한 네. 사람은 양손을 다 쓰고 한 사람은 한쪽 손밖에 쓸 수 없는 상황과 같아서 네. 투자기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불법 공매도는 뭐 어떤 경우 불법 공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네. 과거에는 이제 공매도를 이용한 네. 탈세도 했습니다. 네. 이제 공매도를 위하여 차입한 주식을 네. 일반적으로 이런 주식은 일반 계좌와는 다른 별개의 계좌에 이제 보관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차입한 주식의 경우에는 과도하게 낮은 가격으로 팔게 되면 시장에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가 이하로 주문을 내지
내지 못하는 업팅 룰이라는 규칙 등 여러 가지 규칙이 적용됩니다. 네.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계좌에 보관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근데 오히려 이를 이용해서 네. 대주주가 주식을 차입해서 공매도용 계좌에 보관한 후에 이를 매도하고 일반 계좌에 있던 주식을 가지고 공매도용 계좌로 옮긴 다음에 네. 차입한 주식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네. 주식 보유 기간을 늘려서 양도소득세를 낮게 과세받기도 했었고요. 네. 근데 또한 최근까지는 유상증자를 하기 전에 공매도를 한 후에 유상증자에 그 다음에 참여를 해서 네. 유상증자 주식을 배정받은 다음에 차입한 주식을 상환하는 네. 이런 방법도 많이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불법 공매도 유형은 네. 무차입 공매도입니다. 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2월에도 네. 10곳 정도의 금융기관이 무차입 공매도로 이제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네.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최근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네. 이번 달 6일부터 매우 높은 과징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뭐 과징금을 강도 높게 부과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세게 부과하는 건가요, 그러면? 예, 과징금은 5억 원 이하에서 네. 이 이익을 얻으면 이제 네. 5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매우 강도 높은 과징금이 부과가 됩니다. 네. 이는 최근의 규제 트렌드인데 네. 증권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위법 행위는 네. 보통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근데 이제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침해되는 법익에 비례해서 네. 이제 제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중한 범죄는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으로 이제 제재가 이루어지게 되고 네. 또한 증권 시장의 질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보다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이런 제도가 균형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나 과징금의 경우에는 네. 부당이득이 환수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들이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부과할 수도 있어서 네. 위법 행위를 할 동기를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제 형사처벌은 네. 대단히 이제 절차도 까다롭고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데 네. 이제 과징금 같은 행정제재의 경우에는 네. 이 정도의 증명이 필요가 없어서 보다 효과적으로 불법 공매도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뭐 앞으로 전망과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번 공매도 제재 강화는 네. 이익이 아닌 주민금액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이익보다 높은 금액까지도 과징금이 가능해서 네. 금융기관으로서는 이제 공매도 실행을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절차 관리가 이루어져 불법 공매도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또한 공매도 목적이 증권 대차 거래의 그 기록 보관 임무도 부여가 돼서 네. 보다 효과적인 위법 행위 발견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튼 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잘 제도가 시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